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나 또 그리로 오고 갈 때,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한국 사회가 야성을 상당히 많이 상실했다, 혹은 기가 많이 꺾였다, 혹은 풀이 많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LG경제연구원이 얼마 전에 2020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경제연구원도 1%대를 예상을 했고,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도 2%를 밑도는 그런 전망치를 냈습니다. 9월 6일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1%대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아마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현대경제연구원이 2주 전인 9월 22일 날 발간한 경제주평보고서에는 내년도에 부진한 내수 경제와 동시에 수출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하향 조정한 셈입니다. 아마도 내부 사정이 있지만 더 큰 요인이 시간이 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한 그런 전망치라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모든 문제 해결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견해입니다. 1982년도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다산경제출판상은 아마 경제 경영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으로 꼽힐 겁니다. 12명에서 11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요. 9월 6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10월 6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55주년을 맞이해서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긴급 설문지를 냈습니다. 1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0년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11명 가운데 6명, 55%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 머물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회복 시점입니다. 12명 가운데 2020년과 2021년에 경제 회복 가능성을 점친 사람은 각각 1명이고 나머지 9명 모두 다 경기가 L자형 침체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의 성격입니다. 디프레이션, 다시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 저성장,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그런 디프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응답자의 91%, 10명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아니면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2명은 이미 구조적 디프레이션 상태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이미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9명은 진입했거나 초기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모든 사람들이 디프레이션 상황을 현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복수 응답에 대해서 40%가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30%가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20%가 대외 여건 악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책 실패가 현재 침체의 설명의 한 40%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신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정부 들어서서 경제 수석의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경제 수석이 가장 대중들의 눈에 무시받고 있는 그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경제 수석 이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이호성 경제수석이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지난 24개월 동안 하락해왔고 내년 초쯤 기술적 반등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경제수석은 이처럼 이와 같은 낙관론을 피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은 거의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진단입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현장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현장은 이미 위기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장기 침체라는 것은 수요 감소, 매출 감소, 소득 감소, 이익 감소 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장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득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장기에 걸친 생존 전략을 짜서 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고집을 부리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현재의 L자형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것이고, 우선 시급한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시장 정책 가운데서도 충격이 큰,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경기를 침체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일관계라든지 대미관계 등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될 것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하려는 그런 심리의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복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 아마 우리가 L자형 구조적 불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